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가야사 복원 작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유물과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때문에 문화재청이 가야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그동안 방치되어 온 고분들을 다시 발굴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고분 120여 기가 늘어서 있는 아라가야의 옛 땅. 지난 1992년 국내 최초로 말가봇이 출토된 마리산 고분군은 가야 최고 통치자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유물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토 유물이라든지 기존의 가야 고분군 조사에서 놓쳤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3호 고분군은 1918년 일본 학자들이 파헤친 뒤 처음입니다. 100년 만에 재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이곳 타만 마리산 고분군에 이어 김해와 거창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광가야의 고분 3기가 모여 있는 한 야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굴 작업을 하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재청이 경남 함안에 이어 김해와 거창에 방치된 가야 고분들을 긴급 발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야사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서 가야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여 그동안 유물과 기록이 부족해 우리 고대사의 조연에 그쳤던 가야사.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 작업을 통해 찬란했던 왕국의 역사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해공항 확장만으로 우리나라 제2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대구시의 주장인데요. 영남권 항공 수요를 분담해야 하는 방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자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김해공항의 제2관문공항 역할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3,800만 명의 항공 수요 처리는 항공기 활주로 점유 시간 등을 따져봤을 때 힘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을 취향시키기 위한 3.2km 규모 활주로 추가 설치는 중량 제한 문제가 발생해 역시 실현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 역시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도로와 철도를 통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교통망이 구축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15분, 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김해공항 확장으로 소음 권역이 크게 늘어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김해공항과 통합 이전할 대구공항이 각각 거점 공항으로 영남권 항공 수요를 분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대구공항은 김해공항이 수용하지 못하는 300만에서 800만 명 수요를 포함한 수용 규모 1,000만 명 규모로 대구 경북의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배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통허가를 내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의 2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에 정부가 한 검사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검사한 달걀은 도매상 43곳과 대형 유통업소 5곳에서 수거한 것들입니다. 농림식품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검사를 한 결과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통 허가를 내준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사상구의 한 도매상에서 수거한 달걀에서 살충제 비펜트린이 0.24ppm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0.01ppm보다 24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 달걀은 정부 검사에서 살충제가 단 한 곳도 검출되지 않았던 양산 지역 농장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또 다른 도매상에서 수거한 달걀에서는 피프로닐이 0.01ppm 나왔습니다. 경북 김천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국제 기준치 0.02ppm 이하지만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유통하면 안 되는 달걀입니다.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을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빠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에서 생산한 달걀 1,800개는 도매상에 보관 중이었지만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 7,650개는 이미 모두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보관 중인 계란을 폐기 조치했고 그리고 비프로닐이 검출된 업체에서는 지금 전량 해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쳤으니 안전하다며 유통시킨 정부에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대신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30에서 최고 8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특히 오늘보다도 내일 많이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이 구름 덕에 오늘 자외선은 강하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 16도, 하동과 사천이 21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해상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당분간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폭력배에게 정적 제거를 사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63살 장 모 씨가 전 도의원과 부의장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시장과 전 도의원 등은 부적절한 청탁과 이권 약속, 금품 수수 등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에 이어서 루지도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동력 3년 썰매인 루지를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라인 통영 루지 주식회사는 지난달 30일에 누적 탑승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개장한 뒤 202일 만입니다. 이 기록은 스카이라인이 운영되고 있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싱가포르 등 3개국 6개 루지 시설 가운데 가장 빠른 것입니다. 스카이라인 측은 현재 1개뿐인 트랙을 오는 2020년에는 6개까지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소위 대포차 등 무보험 차량 329대를 적발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가운데 220대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109대에는 4천여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을 줄이기 위해 매주 2차례씩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 상반기 166억 원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154억 원 등 모두 320억 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는 농업인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1%입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154억 원에 대한 지원 대상 570여 건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농협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